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오늘 이 시간은요, 12월 13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의 현황,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자,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또는 반대로 계속해서 하락장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는 있어도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그동안 드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오늘도 역시 지금 현재 조정되는 모습은 그대로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이번 주 0.07, 지난주보다 0.03 소폭 하락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가 상승률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3개월 동안의 모습, 지금 이제 거의 이번 주 들어서는 0.07대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하락세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세라기보다는 조정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고 하기에는 당분간은 이 상태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경기도의 매매가 상승률 이번 주 0.11, 지난주 0.16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 역시 전세가격 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경기 그래프의 기울기는 경기가 조금 더 급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의 기울기의 모습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은 확실히 맞습니다. 자, 인천 지역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0.27, 지난주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9월 달에 0. 거의 9, 거의 1에 가까운 모습의 상승세를 보이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건 맞는데요.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한 3, 4주 정도의 모습은 0.2대 상승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의 모습이 인천장에 사람들이 넘어갔던 상황에서 그래도 아직도 인천의 움직임이 그래도 소폭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락세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현재까지의 상승세가 유지되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인천이 강한 모습.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노도강의 상승률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가장 높은 강북구가 0.59로 나오죠. 사실상 이번 주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얼마 전까지 가장 높았던 상승세를 보이던 곳이 노도강. 그만큼 높았던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도 가장 강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자, 마용성광 지역 중에서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용산구가 조금 도드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상승세 역시 이번 주만 보고 놓게 되면은 0.14, 그렇게 아주 높은 상승률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고가주택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움직임이 이번 주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가장 높은 지역 종로구인데요. 사실상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4주간의 상승률이 종로가 0.79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오른 곳,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노도강 금관구 지역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노도강 지역을 포함해서 금관구 지역까지 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그 지역까지 지금 움직임이 가장 타격을 입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움직임이 낮았던 종로구와 중랑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 살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도강 금관구 지역이 이제 금관구 지역이죠. 자, 그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금천구가 가장 낮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양천구가 좀 이번 주에는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네요. 전세 가격은 영등포구가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 지금 노도강, 그다음에 마용성 지역, 그다음에 다 봤지만, 그다음에 강남 서부 지역도 봤지만 역시 서울의 움직임은 지금 상당히 좀 주춤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남권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요. 서초구가 1.01, 상당히 높은 모습, 그다음에 강동구가 좀 치고 올라온 모습이죠. 2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서초, 강남, 그리고 강동,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작구까지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양천구도 나름대로의 지역 중심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앞에서 보셨던 용산구.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낮아지는 듯한, 그다음에 조정을 받는 듯한,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락을 지금 맞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초고가 주택이 있는 지역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강하다. 자,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대출을 얻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노동강 금강구 지역의 상당수 지역들이 굉장히 낮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정부의 규제가 서민들한테 타격을 주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고가주택의 움직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양극화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을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사고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사고 싶어도 지금 현재 이적 같은 사지 못하는 분위기, 여기다 심리까지 좀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관망세가 나타나는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글쎄요, 이걸 가지고 하락세라고 말씀을 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좀 이따 경기도도 봐야 되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올 하반기와 내년 초 비수기가 경과되고 대선이 이어지게 되는 이 3월 달쯤의 분위기를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1월 달까지도 한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힘겨루기 또는 양극화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이거와 함께 경기도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서북부 지역,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경기도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곳 중에 하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4주간의 모습만 보게 되면 의정부, 양주, 파주 지역, 자,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뭐 여기에 일산 서구의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죠. 자, 이번 주 놓고 보게 되면은요, 가장 높은 상승세였던 의정부가 이번 주엔 좀 주춤했고요. 그 밖에 그 바로 옆에서 순위를 보여주고 있던 파주와 양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강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나머지 지역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좀 없어서 그렇지 일산 서구도 움직임은 조금 괜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떨어진 것은 맞으나 그렇지만 서북부 지역에서는 파주, 양주, 그리고 일산 서구의 움직임이 조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경기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압도적으로 이천의 움직임이 가장 강합니다. 1.07의 상승률, 그리고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이천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남양주의 움직임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좀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동부 지역에서 구리나 하남 지역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자, 그거와 비교해 보면은 남양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도 남서부 지역이 지난 9월 이전의 상승장 중에서 거의 뭐 시흥하고 안산이 거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놓고 보게 되면 아주 높은 상승세는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안산과 시흥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시흥이 이번 주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 거기다가 이번 주는 김포가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네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김포가 조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에 그렇게 튀어오르는 것들은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경기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시흥과 안산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사실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강한 힘겨루기 장세, 그 중에서도 가장 힘겨루기가 센 곳,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과천하고 군포가 상승세가 둘 다 1위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0.70의 상승률은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분위기 안양 동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대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좋지 않은 분위기죠. 자,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했다는 얘기. 그리고 과천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봤던 서울과 경기 거의 모든 지역들이 힘겨루기에 있어서 서로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데, 경기 남부 지역들, 그 중에서도 안양 동안과 과천들이 움직임이 좋지 않다. 아무래도 물량 문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건데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또 흔들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량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 물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결국
입지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분들한테는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 경기 남부 지역의 모습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동남부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동남부 그러면 흔히 말하는 성남, 그러니까 분당을 기준으로 한 성남, 그리고 수원, 용인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던 곳이었는데요. 이번 주의 움직임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수원 장안의 모습이 0.70, 그 다음에 기흥구가 0.65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 지역이 그만큼 또 많이 올랐던 지역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도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울의 노도강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선호가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대출 규제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수원 지역 같은 경우 가장 좀 떨어졌던 곳,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곳, 그런 수원 장안 지역이 0.14로 이번 주 그래도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성남 분당의 움직임이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당이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분당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좀 불만이 있었던 것 중에서 우리 동네는 안 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내 주변부 지역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분당의 모습이 0.18로 이번 주만 매매가 상승률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인 청인구 같은 경우가 전세 가격이 0.4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경기 최남부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평택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고요. 이번 주 평택과 오산의 움직임, 그리고 전세 가격도 평택과 안성의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경기도 지역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지역은 경기 최남부 지역, 그리고 아까 동부 지역의 이천 지역, 그리고 경기 서북부 지역, 양주, 의정부, 파주 쪽 지역,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이네요.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만 놓고 보게 되면 서울의 대출의 영향이 좀 가장 적은 초고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움직임은 사람들이 구입하려는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했었던 노도강 지역, 노도강 금강구 또는 경기도의 분당, 그다음에 과천, 이런 선호도가 되게 높았던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은 좀 움직임이 주춤한 반면에 서북부 지역의 그 외곽 지역이라고 흔히 말하는 파주, 양주, 그다음에 동부의 이천, 최남부의 평택, 오산, 안성 지역의 움직임이 그래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 흐름이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도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좀 무의미해 보이고요. 이런 문제라면 내년 초에 또 여러 가지 심리적 위축이 익숙해지고 또다시 다른 이슈가 발생됐을 때는 반등의 기미도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인천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 한 달간의 상승률은 중구와 연수구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아주 이게 재밌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천의 선호도 지역, 연수구. 자, 그 다음에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곳, 중구.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강동, 용산, 양천 이런 쪽의 움직임이 세고 중간 이 움직임이 조금 빠지고 외곽 지역이 또 강한 모습이 서울과 경기도의 모습인데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곳, 선호도가 높은 곳 연수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중구의 모습이 가장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 하면은 이제 중구와 동구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서도 중구 지역.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나머지 지역들, 부평구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물론 상대적으로도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가격대가 아직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많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도 역시 전반적으로는 힘이 빠지는 모습은 맞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이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거는 확실하다. 자, 그런데
이 내부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움직임새, 폼새를 보게 되면은 최선호도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비싸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싼 곳으로 가는 흐름도 여전히 강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의 또 시간이 회복되거나 또 이슈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또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장의 기미를 보일 수 있는 만한 상황 아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지역의 움직임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자, 힘겨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금 지금 현재 밀리는 장세. 자, 그렇지만 여전히 버티기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장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번 주가 맞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3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현황을 살펴봤고요. 이 분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계속 보면서 다음 주에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